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자, 오늘 주말 맞이해서 세력들이,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가지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횡보가 끝나고 난 뒤에 상승으로 전환할 때 강하게 돌파하면서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 그 시그널을 찾는 그런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뭐 저 혼자만 잘 살 순 없죠. 함께 공유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뭐 검색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봅니다. 좀 강하게 올랐던 것도 어떻게 있는가 봤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JMT. 자, 이것도 대선 주자 관련주죠.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볼 때 주봉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자, 이렇게 평행되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살짝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차트의 흐름은 분명히 우량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전제로 두고 한번 보는데, 주봉상 보니까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고점 추세 상단을 찍고요, 추세 하단으로 찍으러 내려가는데, 자, 한 번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도 추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강하게 급락이 나옵니다. 한 번 첫 번째 저가가 나오고요, 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점, 다시 저점, 그 다음 고점, 한 두 개씩만 나오면 우리가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 선을 그어 보면 희한하게 평행되게 내려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점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자, 1차 저점, 2차 저점, 3차 저점, 자, 그 다음에 4차 저점이 나와야 되는데 곧바로 이렇게 날라올랐죠. 근데 희한하게 이런 모양이 보여요. 자, 여기서도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두 번. 그리고 여기 아래 꼬리지만 여기 저점, 그리고 여기 저점. 자, 이렇게 상단에 두 번, 하단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하향 추세, 하락 추세에 이 상단선을,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 자리. 자, 이 자리가 나오면 이때부터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여기 상단선 저항선을 찍고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물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자, 여기를 돌파한다는 거는 그때부터는 뭔가가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닥에서 박스를 횡보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봉들이 보이죠. 지금 이게 저는 거래 대금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놨는데, 자, 거래 대금이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좀 들어와요, 중간중간에. 이게 저는 뭐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긴 힘들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런 것들을 매집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사서 이 기간 동안, 이 횡보하는 동안 매집하고 물량을 모으는데 작은 금액으로 매일 뭐 1,000만원씩 혹은 뭐 500만원씩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모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 혹은 거래량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눈에 띄는데, 자,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을 주로 많이 하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동안 횡보하면서 만들어진 가장 큰 거래 대금 혹은 거래량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돌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7주 동안 양봉이 쭉 이어서 나와지는데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봉상 이렇게 우상향이었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 찍고 하단 찍고 다시 상단 찍고 하단을 찍는데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퐁당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자, 요런 박스의 구간이 나왔다는 거죠. 박스 구간 나오고 돌려 까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런 자리를 좀 찾는, 그런 자리를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좀 잘 찾아야 되겠죠. 일봉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래 대금이가 거래량 같은 거를 자꾸 보는 이유가 상승이 시작할 때는 좀 뭔가 신호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거래 대금, 큰 거래 대금 혹은 큰 거래량. 그러다 보니까 장대 양봉도 같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이고요. 참고로 이거를 평행되게 똑같이 아래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대충 이제 이런 자리가 나오죠.
100%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추세선을 한번 확 깨고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이게 그냥 삐죽 튀어 오르거나 삐죽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떨어졌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복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더블 바닥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밑으로 떨어질 때, 옆으로 행보하면 밑으로 떨어질 때 이전 저점을 꼭 지켜봐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번에도 그 저점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그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 계속 행보를 합니다. 행보를 하는데, 자, 고점도 찍었고 저점도 찍었어요. 그리고 뭐 고점까지 안 찍었지만, 자, 찍었습니다. 다시 눌렀다가 다시 찍었고요. 다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전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해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보는데, 여기서 돌파가 못 나오면 다시 이렇게 눌렀다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혹은 이게 밑으로 더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점을 항상 지지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번 심하게 한번 눌러서 털어낼 수도 있겠죠. 네, 개미들을 털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에서,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런 추세를 만들어서 떨어지다가 여기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을 돌파하는 이 자리는 정말 매수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의 매수가 될 수도 있고, 단기를 위한 매수가 될 수 있고, 중기 혹은 장기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거는 거래등을 강하게 떤 자리를 한번 볼게요. 자, 그동안 없었던 거래대금이 한번 딱 터졌어요. 딱 터지면서 윗골을 주면서 돌파가 나왔죠. 네, 고점을 연결한 자리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자리는 종가상으로 분할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왜냐, 바닥에서, 자, 이전 바닥을 만들었고 또 이전 바닥을 또 잡아주는 자리에서 올라가다가 이 저항선을 다시 누르지 않고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의미 있는 큰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더 다시 내려간다기보다 올라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이 이후로 캔들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강하게 다시 한번 더 빵 터트리죠. 네,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선 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물론 이거는 정말 JMT는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잘 올라갔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 저항선이었던, 고점이었던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 자, 이 자리도 우리가 이제는 좀 지켜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괜찮고 돌파하는 자리도 괜찮다. 그리고 거래 대금 옆으로 행보하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면은 신뢰성을 좀 더 높여준다. 그리고 이 박스를 최소한 더블 바닥을 만들어주는, 혹은 쓰리 바닥을 만들어줬다면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게다가 JMT는 자, 정치 테마주죠. 자,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데 그 테마가, 자, 이번에 좀 그 테마군들이 강하게 오를 때 이 친구도 이제 탄력 받아서 오르는 겁니다. 혹은 어떤 호재성을 이렇게 뉴스를 터트리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돌파가 나온 수소차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자, 서현전자인데요. 주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전에 계속 올랐었죠. 자,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주봉을 먼저 봐야 돼요. 이 친구의 방향이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100% 떨어지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근에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자, 이 하단선을 깼죠. 이 하단선을 깨고 내려가는데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나왔죠.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깨지고 난 뒤에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가까이서 볼게요.
자, 비슷한 공통점을 찾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두껍게 나타내 볼까요? 눈에 좀 더 잘 보이게 진한 색으로 한번 보이도록 할게요. 자, 까만색으로 보니까 고점을 계속 연결했는데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로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평행되게 또 하나의 선을 만들어 봐요. 자, 좀 더 두껍게 눈에 잘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싹 붙여 보니까 자, 고점과 저점이 평행되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계속 하락의 추세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네? 이렇게 저점을 올리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잡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큰 그림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봉을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 주봉을 보면은 하락 파동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 잡아줄 수가 있었는데 잡아주지 못했죠. 자, 이런 자리입니다. 자, 이런 자리죠. 자,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이번에 또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난 뒤에 바닥을 여러 번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닥 한번 만들고요. 똘바닥 만들고 쓰리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가능하죠. 근데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하락의 추세선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최소한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좀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겠죠. 하락 떨어지고 있는 안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는 좀 관망을 하고, 관망이라기보다 의심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떨어지죠. 고점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돌파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또 눌러졌죠. 여기를 지지해주는 선을 떨어졌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의 선이 나온다. 근데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크니까 손절선은 우리가 반드시 정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주봉을 반드시 보고 추세를 보자. 자, 요런 내용도 좀 같이 나누고 싶고요. 많이 떨어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좀 잡아주는 자리가 보입니다. 고점인데 드디어 이 선이요. 이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전에 돌파를 못했는데요. 이번엔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자, 옆으로 행보를 합니다. 지금 쓰리바닥 만들었고요. 자,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냈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주봉하고 일봉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이 여기 지금 현재 보여지고요. 자, 여기가 고점인데, 자, 이렇게도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이전에 여기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되었던 그 박스권의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계단식으로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는 또 이런 박스가 보이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지 좀 맞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뾰족 올라온 친구는 이렇게 뾰족 튕고 올라온 친구는 좀 이렇게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현재는 지금 높아 보입니다. 마치 이렇게 강하게 밑으로 떨어졌다 올린 것처럼 오버슈팅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고요. 자, 이런 계단식으로 떨어지는데 계단식으로 떨어지면서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을 돌파하지 못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돌파의 흐름이 지금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의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JMT에서 봤던 그런 차트의 모양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이 만들어졌는데 뭐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터진 밑으로 이렇게 깨진 거는 오버슈팅이고요. 자, 저점. 자,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이런 식으로 볼까요? 네. 그거는 관계는 없는데, 자, 바닥을 많이 뒤졌다는 거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바닥인 것 같고요. 자, 고점을 많이 터치한 자리가 대충 이제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인데 바닥을 치고 다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데 이 고점에서 자, 이렇게 지금 치고 떨어지다가 바닥 찍고 돌파하는 구간, 여기서는 매수가 가능했던 자리, 또 올라가는데 이 고점 꼭다리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고요. 다시 고점에서 다시 치고 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돌파가 나올 때, 자, 이 자리도 매수의 자리, 그죠? 바닥에서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 이런 자리가 중간에 이제 큰 매집봉도 있었고요. 한데, 자, 이전보다 굉장히 강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뭔가가 지금 이루어질 듯한 그런 모양을 우리가 지금 시그널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는 분명히 이제 보였죠. 박스는 분명히 보였고, 자, 이제 봐야 될 게, 자, 이게 돌파하는 구간, 고점을 연결해서 돌파한 이 자리, 자, 이 종가상 우리가 뭐 매수를 해도 당연히 괜찮았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리고 오르렀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요. 21선을 훼손하지 않고 또 올렸다가 21선 훼손하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 강하게 솟았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여기서 잡아줬다는 거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의 그런 추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이런 모양이죠. 대충 이제 이런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의 추세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로 올라간 것도 있고요. 오버슈팅 나온 자리도 있고 좀 터치를 안 한 자리도 있지만 대충 이제 이런 각도를 만들어 가면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의미 있는 이 자리, 의미 있는 그동안 저항이었던 특정한 자리에 맞았고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종가상 지금 여기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 아래 꼬리에 주면서 계속 올려주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선을 만약에 따라간다면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여기를 터치하고 2000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좀 더 강한 친구고 또 2100원 그동안 저항선을 지지해주는 지금 캔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제대로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곧바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JMT만큼 그렇게 5일선 타는 급등주는 아닐지언정 길게 박스를 만들어서 돌파가 나오면 상승 전환할 때 좀 어느 정도 강한 에너지로 좀 분출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 긴 양봉의 또 중간값을 또 이렇게 보면서 자, 여기를 지금 터치를 할랑말랑 하는 그런 자리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종가상 장대 양봉의 종가 이 사이에서는 우리가 좀 분할로 좀 매수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깨질 수도 있어요. 아래 떨어져서 여기서 지지 밟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의 흐름이라는 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 떨어질 거에 대한 또 현금을 준비했다가 여기서 돌려질 때 2차 매수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우리가 진행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단 거래량이 강하게,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서면서 얘는 상승으로 전환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옆으로 행보했다가 이제 날아간 친구가 또 있는데, 자, 락앤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냥 공부하다가
좀 보다가 이제 받는 건데요. 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네모를 만들지 않고요.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모아서 빵 올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퐁당퐁당 만들어서 상단을 돌파할 때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캔들만 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 추세 같은 거, 이 차트 안에는 호재성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것보다 선행하는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저는 좀 보는 편이고요. 이번 기회는 그렇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외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또 어느 정도 박스를 만들면서 행보하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접근해도 되겠죠. 최근에 이제 파라다이스나 이제 호텔신라 이런 친구들은 좀 좋은 모습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자, 락앤락은 2013년, 2014년 초부터 해서 여기 2017년 8월까지 긴 시간 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행보할 때도 파동이 보이는데 이런 파동이 있었어요.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급하게 떨어졌고요. 이런 파동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자, 파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끼워 맞추기 아니야.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파동 안에서도 상승과 하락이 있고요. 그 또 파동 안에 일봉 안에 또 분봉에 또 파동이 있고, 그 파동은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랜덤으로 만들고 지는 친구도 있겠죠. 그리고 한 뒤에 이제 위로 돌파가 나오는데 강한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죠. 가까이서 볼게요. 자, 돌파가 나올 때 옆으로 행보했던 그 몇 년 동안의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밑으로 들어간다기보다 밑으로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잘 지지해서 옆으로 좀 행보하면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 혹은 급하게 급등을 하면서 쫙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다가도 이게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나미나 신성통상도 그랬었죠. 자, 바닥에서 행보하다가 강하게 이제 위로 올랐을 때, 자, 1차 파동, 2차 파동, 큰 거는 이제 3차 파동도 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2차 파동 정도 높이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행보하거나 혹은 살짝 아래로 한 1파, 2파, 최소한 2파를 만들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얘가 각도 혹은 방향을 만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많이 돌려보는 조금 노가다식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옆으로 행보하는 친구도 있고요. 곧바로 돌려내가지고 더 큰 상승을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끝도 없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자,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자, 1차 파동이 나왔죠. 1파, 그 다음에 2파. 자, 이거를 3파로 해봐야 될까요? 자, 4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2, 3, 4로 한번 봐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또 추세선 하나 그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방법이고요. 물론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시는 관점하고 분명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제가 보는 관점을 그냥 보여주고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정한 이런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고 이 평행되는 이 선에서 고점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올려줘야 되는데 깨졌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반등했을 때는 수익을 챙겨야 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고점보다 낮은 고점이 형성되면서 다시 무너질 때는, 그때는 하락의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근데 1파, 2파 강한 놈은 위로 올라가요. 혹은 옆으로 행보하고.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다가 이 추세선마저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어느 정도 횡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오를 때 최소한 1파, 2파 정도 오르고 난 뒤부터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모나미를 한번 볼까요? 자,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이렇게 1년 정도 긴 시간을 횡보를 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선, 이 하락의 추세가 있었죠. 그러다가 옆으로 1년 횡보하고 난 뒤에 날아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이 횡보의 바닥 끝에서 이 고점까지 무려 한 250% 정도는 충분히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이시죠? 자, 돌파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바로 1차 상승입니다. 자, 1차 상승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오른 애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 그리고 눌렀다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3차 상승이 나오죠. 자, 보통 3차 상승이 나오고 난 뒤부터는 정말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저점을 다시 한번 튀었지만 깨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일 이평선쯤에서 계속 언저리에서 계속 지지를 해준 모양이 보이죠. 선을 긋자면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을 그으면은 우리가 어디쯤에서는 좀 얘가 반등을 해주겠구나 혹은 조심해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얘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다시 반등해서 어느 정도 오를 때는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고 어느 정도 좀 관망하거나 다음 돌려질 자리를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이게 떨어질 때 모나미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자, 1차 상승의 고점 여기를 지지해 줄까라고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오르는 것 같더니 다시 이렇게 흐르륵 흘러 떨어지죠. 힘이 굉장히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가고 더 갈 마음이 있다면은 자,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돌파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얘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자, 여기 태양이 여기 왼쪽 상단에 있을 때 자, 햇볕이 비치는 이 양달에 양지에서만 우리가 매매를 하고 이 음지에서는 웬만하면 매매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돌려지는 게 찾는 게 이 전환되는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어디서 전환될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고 그 세력들의 계산법, 그들의 어떤 그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뭐 돌파한다든지 이 박스권에서 고점에서 탕 치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거래대금 터지고 이런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간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여기서 돌려지는 거를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하고 그리고 시간상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좀 봐야 될 게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모나리자가 자, 눈에 띕니다. 자, 모나리자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먼저 보자 그랬죠? 이게 계속 우상향 하고 있는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저점도 그냥 대충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좀 뭐 맞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는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자, 최근에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아래도 똑같이 평행되게 해서 이 하락의 추세 한번 같이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떨어지다가 고점을 연결한 선. 자, 여기가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오고 저점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저점은 이런 식으로 형성됐죠. 그리고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계속 옆으로
가격을 잡아주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부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봐도 관계는 없겠죠. 자,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저항선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는 끝났고요. 이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추세죠. 이게 이렇게 될지 혹은 이렇게 될지는 여기 상단선을 돌파하는 거나 혹은 그런 느낌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박스 매매, 그러니까 이 최대한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판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혹은 이 상단선을 돌파하는 걸 봐서 상승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혹은 내가 익숙한, 그리고 내가 잘하는 그런 매매 방법을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이시죠? 고점을 연결한 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인데, 자, 돌파가 나왔어요. 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고, 최근에는 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중에 굉장히 또 강하게 거래 대금이 또 강하게 빵빵 들어오죠. 저는 이거를 좀 매집하는 어떤 형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오르다가도 이전 고점에서는 다시 맞고 떨어집니다. 이거를 뭐 매물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세력이 가격을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물량을 다 모아서 올리기 전에 아직 물량이 덜 모여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파동을 만들어서 옆으로 횡보하는 동안 좀 더 매집을 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지 않겠나. 혹은 일정 매매라든지 이런 모나리자가 오를 만한 어떤 호재나 혹은 어떤 특정한 어떤 테마에 엮여서 올릴 때 정말 어떤 뉴스가 필요한데 뉴스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리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미세먼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또 어떤 관련주에 또 속할 수도 있고요. 어, 억지로 막 끄집어 넣어서 특정한 새로운 어떤 신선한 테마에다가 이거를 딱 올려서 뉴스를 터트리면서 빡 올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다만, 자, 저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아래는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 박스 매매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이전 저점, 그러면 여기는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1차, 2차 바닥이고요. 자,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W가 만들어진 거죠. W가 만들어지고 한 번 더 밑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고점을 연결한 선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는 매수의 구간이라고, 그나마 좀 안전한 매수의 구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좀 안타까운 게는 얘가 좀 떨어지다가 자, 여기를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래에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자, 이렇게 가다가 다시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한 자리죠. 아예 이렇게 바닥을 찍었으면 어떤 특정한 이평선이나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모나리자는 일단 옆으로 횡보하면서 뭔가를 지금 준비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하고, 또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 혹은 그 생각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또 만들어서 또 영상을 또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